to the park, laugh away the blues. People will stare, asking have they lost their minds. 안녕 여러분, 오정입니다. 제가 한 4-5달 전쯤에 갑자기 삘 꽂혀가지고 테무에서 가발을 막 엄청 샀어요. 가발을 잘 안 써봤다 보니까 가발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박아 두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가발이 있었어요. 빨간머리 단발 가발. 요거랑 어울리는 메이크업 해보고 싶다 계속 생각했었는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썰 푸는 거 꽤 좋아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재미난 썰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제 촬영이거든요. 촬영본 보니까 가발을 너무 이상하게 쓴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시 찍는데 그때 스토리에 이걸로 메이크업한 거 올렸었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약간 스웨덴 말괄량이 공주님? 지금 붙이고 있는 건 감자 패드고요. 이마가 조금 지저분하죠 지금. 갑자기 저번 주에 이마가 썩 뒤집혀가지고 한참 스트레스 받다가 다 들어갔는데 얼룩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토리든 비타씨 앰플 광고로 소개했었는데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크림은 마녀공장 판테토인 크림 써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가을이 됐지만 여름에도 수분 공급이 부족하면 유분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계절 내내 수분 관리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 편인데 이 크림은 여름에는 소량만, 그리고 지금처럼 일교차 커지고 속건조가 심해지는 환절기에는 좀 양을 늘려서 사계절 내내 쓰기 너무 좋은 크림입니다. 지금 피부 상태는 꽤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이 크림이 수분감만 있는 제형이 아니라 유분감도 조금 있어가지고 이 전에 발랐던 기초들을 날아가지 않게 겉에서 싹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크림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사 브이로그에서 판테토인 에센스 토너랑 이 크림 같이 소개했었는데 그 이후에 올렸던 같이 잘 준비해요 영상에서도 또 소개했었고 처음 소개했던 때 이후로 계속 이것만 쓰면서 한 통 넘게 비우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크림이에요. 영상 보고 구매한 친구도 연락 와서 이 크림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고, 인생 크림 만났다고 하고,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싱가포르 여행 갔다 왔거든요. 여행 가서도 제가 친구들한테 이거 써보라고 영업했더니 유분감이 살짝 느껴지는 제형이다 보니까 살짝 무겁지 않을까 싶어 하더니 발라보고 다음날 아침 되니까 피부 엄청 쫀쫀하다고 당장 사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예전에는 환절기가 딱 시작됨과 동시에 피부 건조함이 진짜 많이 느껴졌었는데 제가 최근 몇 달 내내 이 크림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 가을에는 건조함을 크게 못 느끼고 있어요. 저는 나이트 케어 영상에서 해줬던 것처럼 항상 패드팩 그리고 에센스나 토너, 세럼, 레이어링 몇 번 해주고 이렇게 크림으로 마무리해주는 식으로 항상 써주고 있고 흡수가 엄청 빠르고 마무리감이 되게 매끄러워가지고 머리카락 얼굴에 잘 안 붙고 생활하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마녀공장의 판테토인 라인은 제가 오늘 소개한 크림 말고도 토너, 밤, 마스크팩 4종으로 마녀공장 공식몰과 올영 온라인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좀 전에 토너만 발랐을 때보다 좀 쫀득쫀득 탱글탱글한 광이 도는 거 보이시죠? 오늘은 좀 매트한 베이스 써줄 거예요. 헤라 블랙 쿠션 17N1호. 원래 환절기 되면은 촉촉한 베이스로 갈아타기 마련인데 저는 오히려 가을 되니까 매트한 피부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오늘 제가 살면서 겪었던 좀 어이없거나 무서웠던 번따썰?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얘기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가 10대 때 학교 근처에 고시원에서 자취를 했어요. 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혼자서 최소 40대 초반 정도의 생김새로 생긴 아저씨가 버스 안에서 말 걸면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같이 놀자고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했었거든요. 내려가지고 가는데 계속 쫓아왔었어.
근데 다행히 저희 고시원이 남자 여자 같이 있었던 고시원이었는데 여자 쪽은 1층에서 비번을 한번 누르고 또 여자 쪽 가려면 또 비번을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 고시원이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혀가지고 다행히 거기서 끝나기는 했는데 교복 입은 딸부활의 여학생을 보고도 같이 놀자고 하고 따라오는 미친 사람이 있더라. 1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한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도 그 상황의 어떤 캡처된 이미지 있죠. 그게 아직까지 되게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의류 매장에서 되게 일을 많이 했었어요. 스포츠 브랜드 신규 매장 오픈을 하는 멤버로 일을 하게 돼가지고 지점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매장 가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매장에서 일하고 마지막 근무였던 날 그 매장에서 저랑 별로 그렇게 많이 말해본 남자애도 아닌데 그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커피와 쪽지를 내 손에 쥐어주고는 호련히 어디론가 갔어. 내가 간지를 흘렸는데 혹시 주워주겠니? 라고 하면서 자기 번호가 쓰여 있었어요. 너무 그 멘트가 충격적이어서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왜 갑자기 간지를 떨어뜨렸을까? 그 이제 소문이 양쪽 매장에 퍼져가지고 저는 저대로 놀림받고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놀림받는 일이 있었더랬죠. 이 헤라의 17N1이 제 피부랑 진짜 비슷한 컬러거든요. 근데 또 네이밍의 17N 요거는 제 피부보다 훨씬 밝은 컬러예요. 중앙에 하이라이팅을 좀 주고 있는데 전에 여기 이 여드름 자국 씨들 더샘 팝 컨실러로 살짝 굳히면서 볼이랑 코, 이마 20대 초반에 중소 중에 중소 기획사에서 잠깐 아이돌 준비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였었던 것 같아. 세계도 없고 진짜 뭣도 없는 회사였거든요. 제 대학교 선배가 자기가 프로듀서로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볼래?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 대표가 내가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봐. 그 아저씨가 연습할 때마다 보잖아요. 자기의 어떤 미래의 돈벌이들을 보는 눈. 눈이 아니라 하트가 뿅뿅 뿜어져 나오는 게 엄청 느껴졌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와서 내가 뭐 잡지 촬영 잡아줄 테니까 자기랑 촬영하러 제주도 가서 놀자는 둥 정이 너무 말라가지고 내가 데리고 살면서 살 찌워주고 싶다는 둥 카톡이나 문자 받았었던 거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메일에다가 다 백업을 해놓고 있었어요. 도저히 내가 견디다 못 견디겠어가지고 얼굴 보고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싫은 거야. 그냥 그 사람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 연락해서 계약 해지해주시고 만약에 이 계약건으로 저한테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저 당신이 보냈었던 카톡이나 문자 내 메일에 다 백업되어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좋게 빠빠이 하자. 연락을 보냈더니 그 말투도 진짜 역겨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아 나는 너를 챙기기 위함이었는데 너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뭐 너무 억울하다는 둥 가정도 있고 처자식도 있는 사람이 한참 어린 여자애한테 데리고 살고 싶다는 둥 여행을 가고 싶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챙겨줌을 얘기를 하냐 계약서 찢어달라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끝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생각하니까 열받네? 20년 전 일이지만 그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일단 쉐딩 해줄게요. 여러분들도 뭔가 20대 초반 아직 착할 때 세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을 때 이때 안 좋은 손길을 뻗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혹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가 와도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는 중입니다. 그 아저씨는 진짜 걔 혼나야 돼.
그 회사를 결정적으로 나오게 됐었던 이유가 저를 그 데리고 갔었던 학교 선배가 진짜 못 버티겠다 이런 얘기 할 때는 뒤에서 막 밥 사주고 얘기 다 들어주고 공감해 주다가 냅달이 갑자기 우리를 뭐 너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면서 갑자기 막 우리를 혼내. 여기서 내가 그나마 조금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사람마저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못 있겠다라고 하고 혼내는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집에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나이트클럽이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홍대에서 자주 놀았었는데 홍대 길거리에 밤 10시, 11시쯤 되면은 나이트 삐끼들이 엄청 많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여자들만 있는 무리에 계속 나이트 가자고 꼬시고 막 이랬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처럼 거절 잘하고 이러지 못했을 때였어. 낯선 사람들한테. 그래서 막 저 도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전철 타고 쫓아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 들어주니까. 그래서 그때도 막 삐끼들이 그렇게 가자 하면 그냥 무시하고 갔으면 되는데 계속 아니에요 괜찮아요 막 이렇게 대꾸를 해주다 보니까 인간들이 안 가는 거야. 근데 제가 매운 음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홍대 되게 메인 거리에 있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그 더럽게 맵게 떡볶이를 먹고 나서 위장이 완전 뒤집힌 거예요. 눈썹도 오늘 요거 팔레트로 그려줄 건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맞는 이름부터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말괄량이 레드. 어떻게 이렇게 찰떡인 팔레트가 있을 수 있냐면 어차피 가발로 앞머리가 거의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컬러감만 주면 될 것 같아서 레드 컬러 2개랑 이 고동색 3개 섞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떡볶이를 먹고서 길거리에 한겨울이었는데 너무 위가 아파가지고 막 쭈그려 앉아서 막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삐끼들이 다가와가지고 뭐 그냥 나이트에 가자는 둥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너무 아프니까 친구랑도 말을 아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친구를 혼내면서 너 지금 친구가 이렇게 추워하는데 너 길거리에다가 친구 이렇게 계속 떨게 만들 거냐면서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 삐끼들이 저를 안아가지고 봉고차에 집어 넣은 다음에 나이트를 갔어. 말이 좋아서 그 나이트클럽이지 그 납치잖아요. 저랑 또래의 분들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던 그때 당시의 그 분위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한 2-3시간 있다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어나기만 하면 안 치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 안 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한 잔 먹고 나오고 한 잔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20대 초반이라 내 주량도 모르고 그럴 때잖아. 꽤나 술 많이 마신 거지. 그러다가 마감이 잘 안 돼 있는 쇠 어디인가에 찔려가지고 여기에 흉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요거. 피가 철철철철 났었던 그때 상처입니다. 그러고도 나는 매운 거 먹는 그거를 못 고쳐가지고 매운 거 먹고 또 사단이 났었던 일들이 꽤나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투슬리시포의 베베이지, 헤라의 체리쉬 베베이지를 넓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걸로 쉐딩도 살짝 더 입혀줄 거예요. 저희 투슬리시포 이 블러셔 시리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체리쉬.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베이스 넣어줄게요. 이거는 제가 전집 살 때 있었던 일인데 전에 집이 그 구로디지털 단지랑 대림동 중간 어딘가에 있었던 집이었거든요. 어느 날 한여름에 제가 운동 끝나고 레깅스에 브라탑만 입고 집에 오고 있었는데 집 바로 앞에 그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그냥 다짜고짜 저희 자주 봤죠?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네? 계속 에? 막 이랬더니 혹시 중국인이세요? 이렇길래 아니요? 했더니 저희 자주 봤잖아요. 저는 그쪽 자주 봤는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그 사람 얼굴을 좀 자세히 봤는데 되게 쎄하게 생긴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하고 팍 뛰어서 올라왔는데 건물이 제가 그때 옥탑 살고 있었고 그쪽에서 보이는 외벽 쪽이 다 통창이었거든요. 올라와 보니까 갑자기 아차 싶은 거야. 내가 어디 사는지 알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었는데 그렇게 한 집 들어오는 게 일주일 정도 조금 무섭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한 6개월? 1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멘트로 말을 걸었어요. 저희 자주 봤죠? 그때도 손살같이 달려서 집으로 갔죠. 꽤나 오싹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눈썹 그려준 컬러랑 똑같이 해가지고 컬러 N 음영을 좀 더 넣어줄게요. 경기도 살 때 일을 서울에서 항상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일 끝나고 집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 가는 버스가 시외버스고 시외버스 특 갑자기 전광판에 없어지. 도착 예정 시간 하나도 안 맞음.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한 40분, 막 1시간 이 정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저 멀리서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쨌든 나랑 거리가 좀 있으니까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려고 안 하고 버스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딱 버스 문 닫히기 바로 직전에 그 사람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막차였다 했잖아요. 되게 사람이 얼마 없었어.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는 거야.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랑 요또 레드 컬러랑 또 섞어가지고 음영을 주겠습니다. 라인도 좀 그려주고. 그러고는 저한테 처음 뱉었었던 말이 근데 저 이거 왜 탔죠? 뭐 이래. 저 이렇게 여자 따라서 이렇게 한 게 처음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러시냐 뭐 했는데 딱 그 행색이 누가 봐도 직장인이었고 그 술을 꽤나 얼큰이 마신 것 같았어요. 일 끝나고 회식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술 냄새랑 뭔가 담배 냄새랑 믹스커피 냄새랑 섞이면 똥내 나는 거 알죠? 똥내를 풍기면서 자꾸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보안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내일 출근하셔야 되지 않냐. 시간도 늦었는데 집이 어디시냐. 어디 산대. 내리면 바로 갈아타고 그 사람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지나면 이제 못 돌아감. 고속도로를 타야 돼서 버스 정류장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가셔라 이렇게 했는데 내릴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약간 만들어진 웃음에 되게 인색한 편이에요. 그 우차사 개콘 이런 데 나오는 개그를 자꾸 나한테 치면서 앞을 보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옆을 보고 나를 보면서 그 똥내를 풍기면서 개그를 자꾸 치는 거야.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안 내리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우리 집까지 가는 그 거리를 쫓아와가지고 결국에 이제 뻐정에서 내렸는데 뻐정이랑 우리 집이랑 걸어서 느린 걸음으로 가면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우리 집까지 계속 쫓아오는 거야. 집까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고 집에 가셔라. 나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된다. 나 자고 싶다. 막 이러니까 아, 집에 가라. 나는 그럼 너네 집 앞에서 문 앞에서 자겠다. 막 이러면서 억지를 계속 부리고 앞에서 몇십 분 동안 실갱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안 알려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갈 것 같은 거지 이 사람이. 번호 알려주고 카톡 택시 이런 게 없었을 때였어가지고 그 사람 어느 정도 취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떨어져 있었을 때 콜택시 전화해서 부른 다음에 같이 타는 것처럼 하고 그 사람 먼저 태운 다음에 문 닫고 그 사람 사는 지역명 얘기하면서 아저씨 거기로 가주세요 한 다음에 겁나 뛰어서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약간 또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밤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 모르는 번호로. 받았더니 또 술에 엄청 취했나 봐. 그냥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인가 봐.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너를 만날 수 있겠냐면서 네가 나를 좋아하겠냐면서 누가 보면 나랑 깊은 연애를 한 것 마냥 그런 헛소리를 술에 취해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진짜 정신 똑대기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속눈썹 진짜 안 붙이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한 5, 6년 정도 유튜브 하면서 속눈썹 붙인 영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인생 속눈썹을 찾아버렸답니다. 필리밀리 포인트 가닥 속눈썹 또렷데일리. 속눈썹 붙여서 답답해지는 눈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추하는. 제가 요즘 속눈썹을 붙이게 된 게 이쪽 속눈썹이 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무래도 또 뷰러하다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 뜯어먹었겠죠? 그래서 이 빈 공간 채우려고 이것저것 붙여보다가 조금 더 붙여볼까 하고 전체 다 붙였는데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오늘 이거 촬영 다 끝나면은 오늘 드림으로 겁나게 많이 지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속눈썹을 진짜 잘 못 붙이거든요, 여러분. 붙이기 진짜 쉽고 편해요. 속눈썹 붙이는 재미를 처음으로 알게 해준 속눈썹.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픽스. 슬래시포의 큐브 스킨 밝은 쪽 컬러로 하이라이팅을 좀 주겠습니다. 또 생각나는 오늘 진짜 썰의 끝을 보는 것 같은데 20대 초반에 클럽을 갔다가 아침에 해가 뜨고서 너무 둘이 신나는데 어디 가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벤치에서 쉽게 가시지 않은 흥을 발산을 하고 있었죠, 아침에. 이 노래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이 언니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진짜 나이가 많잖아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레오 공팝의 빠빠빠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길에서 그 빠빠빠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막 우리끼리만 점핑 점핑 이렇게 하면서 벤치에서 춤을 추고 있었단 말이죠. 저 멀리서 어떤 되게 왜소해 보이는 남성분이 계속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쳐다보는 느낌이 아니었고 뭔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삐그덕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다가와 우리 쪽으로.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완전 가까이 다가와서 뱉었던 말이 뭐냐면 혹시 크레용팝 팬이세요? 제가 크레용팝 땡땡이 팬인데 그 친구한테 생일 축하 모시기 막 만들어서 주려고 회사에다가 뭐 얘기를 했는데 회사가 자기 생일 선물을 안 받아줬대요. 뭐 자기가 생일 축하해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명함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들고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네요. 그 명함을 들고 아침에 그 추한 몰골로 인증샷도 찍어줬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블러셔 작업을 조금 더 베베이지로 콧등 한번 쓸고 지나가면 살짝 이런 애교살 그림자 좀 더 잡아주고 투쿨포스쿨 샤이닝 린넨으로 애교살 살짝 밝혀주고 삐아의 로즈번 컬러로 이 언더 뒤쪽을 조금만 더 룩룩하게 요거를 일단 발라볼게요. 엔트로피 가넷잼 패키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립을 갑자기 뽕 뽑아가지고 엄청 많이 샀는데 그중에서 패키지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너무 간지나. 너무 예쁘지 않아, 컬러? 너무 예뻐. 어떡하면 좋지? 오늘 발라줬던 헤리아 블러셔 체리쉬랑 같은 컬러. 칭앙이 살짝 올려가지고 레드레드한 느낌을 주근깨를 좀 찍을까 말까 제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공주님이 아무리 밖을 많이 봤다고 해서 주근깨가 많으면은 별로지 않을까 그래서 주근깨는 좀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고요. 가발 써보고 돌아볼게요. 이 앞에 머리가 진짜 킹받는데 얘를 좀 자를까? 오, 훨씬 낫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좀 많이 좋아해 주신다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We'll go to the park